자, 오늘 문공편 제가 저 번역판을 집에 갖고 있질 않아 가지고 안 선생님 우리 어디 열차례죠? 349페이지 같잖아요. 나는 책이 없으니까 349페이지. 내용이 뭐예요? 지난번에 공자가 제야 잠자는 그 부지런하고 그 뒤에 그 자문 했습니다. 자문하고 노나라 애공이 물었다 거기 나와. 예. 누가 학문을 좋아합니까? 할 차례 아닌가요? 예, 맞아요. 이 화면 내가 찍은 게 맞네. 그럼 한번 이쪽 번역판 읽어보세요. 예. 노나라 일공이 물었다. 제자 중에 누가 학문을 좋아합니까? 공자가 대답했다. 안현이라는 자가 있어 학문을 좋아했습니다만 지금은 죽고 없습니다. 안현은 화를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않았으며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았습니다. 불행히 단명으로 죽었습니다. 안현이 죽은 이후로 그처럼 학문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고 그런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안현이 단명한 까닭은 무엇인가? 지금 단명이라는 말은 배구가 병에 걸린 일과 같다. 사람은 잉태될 때 천명을 받는다. 그 천명이 완전 무결하면 좋지만 지금 악질에 걸렸다면 천명을 받지 못했다고 말해야 옳다. 사람은 태어나면 모두가 당연히 장수의 수명을 받아야 마땅하다. 지금 안현이 단명을 얻었다면 당연히 명이 길지 못했다고 말해야 한다. 만약 천명의 장단이 있다면 선악도 있어야 한다. 안현에 대해 단명이라 말한다면 배구에 대해서는 악명이라 해야 한다. 배구에 대해 무명이라 했다면 안현에 대해서도 무명이라 해야 옳다. 한쪽은 죽었고 한쪽은 병에 걸렸는데 양쪽 다 명이라며 통탄했다. 천명은 다르지 않은데 말이나 글에서는 다르게 나타난다. 어찌된 영문인지 알기 어렵다. 애공이 공자에게 누가 학문을 제일 좋아하느냐고 물었을 때 공자는 안현이라는 자가 있어 학문을 좋아했지만 지금은 죽고 없다고 말했다. 또 화난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않았으며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 까닭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대답했다. 화난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고 잘못을 되풀이하는 애공의 성질을 동시에 책망하기 위해서다. 질문을 받고 대답하는 김에 아울러 애공의 단점을 책망하여 벌을 면하려 했기 때문이다. 노나라 대부 개강자가 누가 학문을 좋아하느냐고 물었을 때도 공자는 안현이라고 대답했다. 개강자에게도 결점은 있었다. 그러나 공자는 개강자의 결점에 대해서는 책망하지 않았다. 개강자는 성인이 아니며 품행도 올바르지 못한 점이 있었다. 이전에 개강자가 도둑이 많다고 걱정하자 공자가 말했다. 진실로 그대가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면 설령 도둑질을 장려할지라도 백성은 훔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말로 미뤄보면 개강자는 욕심이 많은 결점이 있었다. 그런데도 책망하지 않았다. 예, 여기까지 먼저 보시죠. 논어에는 두 번에 걸쳐서 여기 나오는 대로 그 노나라 애공이 한 번, 그 다음에 개강자가 제자 가운데 누가 배우기를 좋아하냐 이렇게 이제 묻는 게 있는데 공자의 그 교육 방법은 인재시교라고 그랬죠. 재능에 따라 재능에 인해서 가르침을 베푼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자들이 질문할 때 공자가 똑같이 대답한 적이 없죠. 안현이 인을 물었을 때는 극기복례가 인이다. 번지가 인을 물었을 때는 남을 사랑하는 것이 인이다. 이런 식으로 그 특정 주제에 대한 지금 정치도 마찬가지죠. 정치가 뭐냐고 물었을 때는 그 사람의 자질에 따라서 다르게 대답하는 거죠. 또 하나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겪고 있습니다. 집에서 여러분들 대인관계에서도 주고받는 대화 중에서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내용을 끼워 넣어서 예를 들어서 불만이 있었다면 그걸 빗대서 얘기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습니까? 김종국 선생님 그런 경우 없어요? 맞습니다. 김종국 선생님 이해하시죠? 뭔 얘기인지. 기회에 다 학교 달라들죠. 예. 저도 그걸 아주 적나라하게 느껴요. 그래서 가능하면 분위기 좋을 때 안방에 들어가 쉬시라고. 예. 아니 이거 진짜 그런 경우 많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친구 맞아요. 관계에서야 적을지 모르지만 대화가 적은 부부 관계에서 보면 그 분명히 이렇게 대화 중에 전혀 주제와 상관이 없는 걸 연관시켜서 얘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공자와 같은 경우는 제자들과의 이제 문답보다도 당시 군주들과의 관계에서는 대화에서 잘못되면 크게 화를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질문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마음속에 있는 상대방에 대해서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같이 연관시키는 경우가 흔한 것이죠. 그게 이제 차원이 다른 또 인재시구라고 할 수도 있겠죠. 상황에 따라서 자기 의도를 덧붙여서 상대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자 가운데 누가 배우기를 좋아하냐, 학문을 좋아하냐 하니까 공자가 누굽니다 라고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공자는 여기다 덧붙이고 있어요. 아내라는 놈이 있었는데 노염을 바꾸지 않고 노염을 바꾸자 한다는 거는 상대에 대해서 뭐 동쪽에서 뺨 맞고 뭐 서쪽에 화풀이 한다 이런 식이죠. 예. 이것도 진짜 어려운 일이죠. 이거 논란이 된 게 이제 맹자에도 나오잖아요. 제자가. 충우라는 제자가 이런 인용을 하죠. 성인들은 노여움을 옮기지 않고 이게 이제 두 이자하고 똑같아요. 이자의 가진 자라고 그러죠. 이자는 나누다, 뭐 의심하다, 구분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기서는 허물을 두 번 하지 않는다. 의역하면 같은 잘못을 두 번 하지 않는다. 이런 뜻으로 하는데 맹자에 보면 충우라는 제자가 맹자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성인은 노여움을 바꾸지 않고 노여움을 옮기지 않고 같은 잘못을 두 번 하지 않는다는데 왜 선생님은 저희들한테 이유 없이 짜증을 내십니까? 그래서 이제 맹자가 유명한 말을 남기죠.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다. 안 낳은 사람은 없는 거죠. 예. 이렇게 이제 안연을 칭찬하는데 사실은 이 내용은 노나라 애공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거죠. 실제로 춘추좌시전에 보면 노나라 애공이 공자를 높이면서도 끝내 임용을 하지 못해요. 그러고서는 이제 애공보다는 공자가 먼저 죽죠. 예. 그 자로가 애공이 이제 그 공자에 대해서 애도를 하니까 살아있을 때 등용하지 못한 걸 탓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여러 가지 또 다른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불행히 부사죠. 명이 짧아 죽었습니다. 공자보다 안연이 상당히 일찍 죽죠. 자로가 공자보다 한 2년 일찍 죽고요. 안연이 아마 50세를 못 채웠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망은 없을 무자의 뜻이에요. 그래서 읽을 때도 무라고 읽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뭐가 없다는 거예요?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안연을 높이는 것까지 좋지만 다른 제자들을 무시하는 거죠. 예. 미문 듣지 못했습니다. 배우기를 좋아하는 놈이 있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왕충이 시비를 거는 거죠. 또 요 내용은 논어에 나오는 요 얘기와 연관돼 있어요. 이 논어에 나오는 이 얘기를 먼저 보죠. 이 배구는 연배구예요. 연배구가 질병이 있었는데 공자가 의문하러 가서 아마
전염병이었던 것 같아요. 자는 플럼이거든요. 유는 창유자예요. 창밖에서 그의 손을 잡으면서 말하기를, 이게 보통은 망했구나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근데 이 왕충은 이걸 없음자로 번역하네요. 명이 없구나. 왕충은 그렇게 번역해요. 여기 보면. 예. 운명일 것이다. 이것도 명이 없어서 그럴 것이다. 이렇게 이제 왕충은 번역해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야, 이렇게 착한 놈이 죽다니, 병이 걸리다니, 자기 입장에서 그 애도의 뜻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왕충은 이 뭐예요? 아내에 대해서 단명이라고 했고, 이 무명이라고 하는 의미로 그 봐야 된다라고 이제 번역을 하고 있는 거죠. 요 말일자는 엔드잖아요. 뭐뭐이면서. 이러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사람이면서 이러한 질병을 갖게 되다니. 아니, 이런 착한 사람이 왜 이런 고질병에 걸리게 됐냐. 이걸 반복하죠. 이러한 사람으로서, 뭐 여러분들은 이러한 사람이 이런 질병에 걸리다니. 요렇게 이제 두 가지 예를 들고, 왜 그 뭐예요? 안연에 대해서는 단명이라는 말을 쓰고 연배고에 대해서는 무명이라고 쓰지 않았냐. 단도직입적으로 무명으로 써야 맞다라는 거죠. 예. 근데 제가 볼 때 별로 와닿지 않는 얘기예요. 제자에 대해서 애도의 뜻으로 그 유감의 뜻으로 얘기할 때 그 왕충처럼, 왕충은 분명히 여기 얘기했잖아요. 사람은 태어날 때 사람은 고질병에 걸리고 일찍 죽을 사람은 일찍 죽을 명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공자는 그걸 명확히 하지 않았다라는 게 불만이에요. 그러니까 공자는 귀신의 문제도 그렇고 명예의 문제에 있어서도, 물론 자하가 사생유명이라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쓰고 있지만, 공자는 귀신의 문제나 명에 대해서 아주 왕충처럼 분명한 얘기를 하질 않아요. 예. 그 다음에 여기 얘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은 애공에 대해서 답변할 때 지금 얘기하는 노여움을 옮기지 않고 허물을 바꾸지 않는다는 얘기는 당연히, 아니 두 번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애공의 약점을, 아니면 애공에게 이러한 측면을 강조하는 얘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학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수양이라는 의미에서 자기 노여움을 조절하는 거라든가, 그 다음에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것과 연관되는 그런 측면의 학문을 강조하는 공자의 의도가 게재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개강자가 학문 얘기를 물었을 때 왜 안연 얘기만 하고 애공이 물었을 때처럼 이 얘기를 하지 않았냐. 그 얘기를 가지고 또 예를 드는 거예요. 개강자라는 사람도 또한 단점이 있을 텐데 왜 아울러서 개강자를 공격하지 않았냐. 개강자는 성인도 아니었었고, 분명히 조행은 이제 행실이죠. 뭐 행동 거지에서 분명히 실수가 있었을 것인데, 근데 이제 개강자가 또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개강자가 우리나라에 도둑질이 많아서 걱정이다, 이런 말을 하니까 여기 나오죠. 예, 이 논어의 내용을 먼저 보세요. 개강자가 공자에게 질문을 참 많이 해요. 개강자가 공자에게 정치를 물었을 때 공자가 대답해서 말한다. 정치란 바로잡는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이 자자는 상대를 높이는 얘기죠. 선생께서, 당신이, 이거는 장수 숫자가 아니라 이끌 솔자의 뜻이에요. 근데 또 이끌 솔자는 두 가지 뜻이 되죠. 인솔하다 할 때는 이끌다,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비율할 때는 율로 읽죠. 이거 아시죠? 비율. 그 다음에 인솔하다고 할 때는 이끌 솔. 여기서는 이 장수 숫자가 숫자도 되고 솔로도 읽혀요. 그대가 올바름으로써 인솔한다면 누가 감히 바로잡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덕치죠. 예. 이 공자의 확고한 논리예요. 정치나 교육은 똑같다. 지도자나 선생이 먼저 모범을 보이면 백성이나 학생들은 따라온다. 어떻게 보면 이상적이죠.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군주가 모범을 보여서 정치가 제대로 됐을까? 어느 정도는 가능하죠. 근데 교육도 마찬가지죠. 예.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공자나 맹자, 육아의 덕치 이론은 이념적으로는 성공을 거두었을지 모르지만 후대에 또 강조가 되기도 했지만 현실 속에서는 이 덕치만으로 교육이나 정치가 바로잡힌다. 쉽지 않은 문제죠. 특히 이제 오늘날 우리나라 여러분들이 이제 학부모 입장에서 보더라도 지금 초중 고등학교에서 체벌이 없어졌죠, 완전히. 그렇죠? 완전히 안 없어진 분야도 있습니까? 체벌이 아니고 요즘은 폭력이 현실이죠. 예? 체벌이 아니고 요즘은 교사들이 학생들을 이게 폭력을 가하는 예가 발생.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선생님이 심한 꾸지람하면 핸드폰으로 전화한대요, 경찰서로. 근데 이게 그 좋은 측면도 있어요.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과도기거든요. 그러니까 선진국가에서 교육 시스템은 원래 그 문화 속에서는 체벌이 필요 없는 문화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애정이 좀 더 과하게 작용하다 보니까 그 체벌이 있었고 또 체벌이 있다 보니까 과하게 돼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죠. 이게 사실 우리가 지금 체벌을 얘기합니다마는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지금 정치 시스템 여러분들 그런 고민 안 하십니까? 지금도요. 전두환이나 노태우를 그리워하는 나이 드신 분들이 있어요. 그걸 제가 뭐 완전히 비판하려고 예를 드는 건 아니에요. 택시 타고 이제 요즘은 뭐 제가 택시를 거의 안 탑니다만 제가 옛날에 그 택시 기사한테 충격을 받은 게 있는 게 뭐냐면 너무 그 택시 영업이 안 되니까 그 전두환이 그립되는 거예요. 때로는 강력하게 이끌어야지 이게 뭐 자유를 강조한다고 그래서 사회가 개판이라는 거예요. 정치나 교육이나 우리나라는 상당히 과도기다. 저는 이런 측면에서 있어요. 어떤 측면이냐면 제 개인적인 성향은 저는 서울에 6학년 2학기 때 왔는데 제가 뭐 학교 얘기는 안 해야 되겠네요. 선생님이 맨날 저한테 수시로 한 얘기가 아버지를 오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야간 중학교 안 간다. 봉투 갖고 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제가 얼마나 촌놈이 충격이 컸겠어요. 중학교 때 말할 것도 없고요. 예. 고등학교 때는 저는 신흥영문을 다녔는데 선생들의 절반이 ROTC 출신이에요. 젊은 선생들. 의욕은 있죠. 수학 선생, 오은부 선생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예, 제가 수업 시간에 몇 번 예를 들었어요. 칠판에 자기가 저희 때는 이제 우열반이 있었는데 수학 문제를 써놓고서 못 풀면 뒤에서 이제 학생들이 비우는 학생이 있잖아요. 그러면 수업 시간에 신고 온 슬리퍼를 벗어가지고 침을 뱉어가지고 달려와요. 그래가지고 볼을 비틀어서 반대편 볼을 슬리퍼로 칩니다. 이게 현실이었어요. 지구과학 선생은 UDT 출신이라는 걸 자랑해가지고 앞차기 뒤차기로 네, 그거 싫어해요. 네. 예, 여러분들이 제가 고등학교 얘기하면 그 유명한 명문 고등학교입니다.
영어 선생은 음, 퇴근하는데 그 어떤 학생이 그 3층에서 야유를 했다고 그 학생을 그 찾아내겠다고요. 각 반을 돌아다니면서 검은 장갑을 끼고 들어왔어요. 죽인다고. 저는 그런 입장, 그러니까 뭐 여기 뭐 저보다 젊은 학생도 있지만 동년배나 나이 드신 분들 이해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체벌을 반대하는 거는 그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전에 예를 든 학생들이 선생의 권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무너진 학교 현장. 이것도 또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 얘기를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서양에서 체벌이 없고 사제 간에 이 동아시아 문화처럼 정은 없어도 나름대로의 어떤 시스템이 유지되던 그런 제도를 우리나라는 급속하게 적용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문제가 야기되는 측면이 많아요. 정치도 마찬가지고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그 문화가 다른데 서양 민주주의를 그대로 도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고 교육제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쯤은 우리가 정치나 교육의 측면에서 저는 법치 어떻게 일방적으로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문화에 기반한, 다시 말하면 문화는 따라가지 못하면서 제도만 바꾸려고 하는 게 우리나라 현실이거든요. 저는 이런 괴리감을 공론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측면, 그러니까 정치제도나 교육제도에서 진짜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을 우리가 좀 한번 고민해야 될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 공자의 덕치도 너무 이상론이다. 이거를 극단화시킨 게 맹자의 왕도 정치거든요. 예. 왕도 정치가 실현된 적이 있습니까? 또 개강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도둑질하는 거 이제 얼마나 우리 오늘날 이거 심각하죠. 예? 이렇게 쓰나요? 도박. 엊그제 그 우리나라의 그 도박이나 복권에 자문을 많이 하는 문혜정 선생하고 점심을 먹으면서 저도 뭐 논문 쓰는 공동연구로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그 우리가 정치제도, 교육제도와 함께 우리나라 도박제도도 한번 고민할 때가 됐다고 저는 과감하게 주장을 해요. 이런 얘기하면 제가 욕먹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순자를 해서 그런지 이게 이 욕망만 억누르는 게 능사가 아니거든요. 김정은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옳은 우리나라 말씀인데요. 이 적당하게 저는 아니 할 그 필요 있습니다. 대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할게요. 강원랜드만 해가지고 강원랜드 주변에 자동차가 다 그 잡히고 그 폐인 만드는 것보다는 도마다 하나씩 정도는 만드는 게 어때요? 괜찮습니다. 그것도. 예. 지금도 외국인만 출입한다고 하는 외국인 전용 그 도박장이 다 있잖아요. 관광 호텔. 근데 그게 불법이 많거든요. 근데 지금 문혜정 선생 통계에 의하면 공식 도박보다 불법 도박이 몇십 배 많아요. 지하.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야기되냐면요. 오히려 다양히 일정 정도로 허용하고 세금으로 거두는 경마 같은 거. 지금 경마를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 이게 불법으로 사설 도박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일본이나 중국이 가까운 유기문화권, 이 서양은 모든 스포츠 경기가 도박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너무 하루아침에 이걸 열면 문제가 되겠지만 이것도 차츰차츰 도박도 어느 정도 한도 내에서 왜 굳이 강원랜드에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빠지고 몇 달 처음에 친구들과 아니면 가족끼리 외유 갔다가 재미로 한다고 하다가 혼자 몰래 가서 빠지게 돼서
그 유튜브 그 강원랜드 동영상 보면 진짜 눈물 나는 얘기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참 우리 홍 선생님은 이 도박 문제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런 거 해보질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네요. 이게 이런 얘기가 들어요. 아, 이번에 NC가 우승했더라고요. NC가 우승해간 퍼포먼스를 집행검이라는 걸 뽑았는데 집행검이 뭔지 모르는 분이 태반이시죠? 예. 네. 리니지라는 게임 제가 중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같이 했습니다. 저는 애랑. 지금도 리니지는 원래 클래식 버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게임으로 리니지 M이 있고 리니지 2M이 있어요. 근데 그 뭐예요? 방식은 똑같은데 쉽게 말하면 온라인 게임이죠. 다만 리니지 M이나 리니지 2M은 그 이제 모바일로 접근이 가능하니까 출퇴근 시간에도 되고 젊은이들 뭐 우리나라 온라인 게임하는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리니지를 했거나 지금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장 규모가 엄청 크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게임이에요. 어떤 괴물이 있다. 이게 A라고 하는 어떤 죄가 있다면 이 괴물을 잡아서 이 괴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죽이라든가 어떤 이 괴물의 어떤 아이템을 얻어서 이걸 가지고 조금씩 업그레이드 하는 거예요. 좀 더 큰 괴물. 나중에는 혼자 잡을 수 없는 괴물. 여럿이 함께 잡으면서 쾌감을 느끼고 그러면서 자기의 칼이라든가 갑옷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점차 업그레이드 하면서 좀 더 센 놈을 잡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리니지의 특성이 뭐냐면 A라는 유저와 B라는 유저가 싸울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B를 싸워서 이기면 B라는 사람이 떨어뜨리는 갑옷이나 칼을 뺏을 수가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B라는 사람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복수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런 시스템이에요. 경쟁 시스템.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가족을 만들고 집단을 만들어서 큰 성을 점거해가지고 이 성의 가게에서 세금을 거두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 성에서 물건을 사게 되면 세금을 내게 되고 이 성을 그 점유한 그 조직은 그 세금을 가지고 좀 더 크고 다른 성을 점거하는 시스템이에요. 상상이 되시죠? 현실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리니지라는 NC라는 이 업체는 뭐냐면 이렇게 만들어 두질 않아요. 정기적으로 매주 아이템을 팔아먹어요. 괴물에서 얻을 수 없는 아이템을 팔아먹어요. 그러니까 매주마다 기본적으로 1,000만 원, 작게는 100만 원서부터 시작해서 이걸 과금이라고 해요. 이걸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센 칼 이름이 집행검이에요. 집행검이 현찰로 거래되는 액수가 최소한 3천만 원이고요. 이번에 NC가 그 누구예요? MVP한테 줬다고 하는 플러스 12 강화된 집행검은 억이 넘어요. 시가가. 그리고 플러스 10 집행검 없어요. 이 게임 내에. 그러니까 양의진가 누가 받았는데 이거를 만약에 팔 수 있게끔 한다면 1억이 뭐예요? 3억 줘도 산다는 사람들 많아요. 그거를 이게 이해가 그렇게 사는 되세요? 이유가 있나요? 예? 아니 지금 왜- 제가 이해를 시켰잖아요. 이야, 참. 집행검 하나면 전 네. 부족을 통일할 수가 있는 거예요. 통일하면요. 통일하면 지금 얘기했잖아요. 매주 요걸 또 말씀을 안 드렸구나. 이거를 사용자끼리도 팔 수가 있지만 한계가 있어요. 이거를 큰 액수로 팔려고 그러면 이걸 대행해주는 아이템 베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따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집행검을 올려놔요. 3천만 원에. 그럼 사고 싶은 사람이 내가 산다. 그럼 사고 싶은 사람이 3천만 원을 여기다 입금을 해요. 그러면 이 대행업체가 3천만 원 입금이 확인이 됐다. 그럼 게임상에서 이 사람을 만나서 가서 집행검을 넘겨줘요. 그러면 이 업체에서 수수료를 떼고 현찰로 계좌로
2,800만 원 정도를 입금해 주는 시스템이에요. 이건 합법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뭐 거래는 그래 한다 치더라도 그 목적이 뭐예요? 아니 현금이 들으니까 돈을 벌어요. 아니 그게 사는 사람은 왜 사냐 이거죠. 사는 똑같은 사람은 논리예요. 집행검 센 거를 사게 되면 네. 복수도 할 수 있을 뿐더러 좀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잖아요. 아직까지 김정은 선생님은 그 자체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게임을 한번 해보시면 저도 하고 싶어요. 근데 적응을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작게는 50만 원, 100만 원 정도를 그 과금을 하지 돈을 내지를 않으면요. 동료들 다시 말하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 조직에 이걸 뭐라고 하는데 내가 까먹었다. 똘마니들. 길드? 예, 예, 길드에 껴주질 않아요. 이영 선생님 게임 뭐 예. 해봤어요?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메이플 스토리 하고 그래도 그것도 과금이 예. 있죠. 그러죠, 있죠. 그것도 뭐 리니지랑 비슷하게 근데 하는 건데 리니지만큼 시장이 크진 않죠. 그렇죠. 아니 요즘에는 좀 커지고 있는 한 10년 넘게 15년 가까이 된 게임인데 얘가 계속 시장이 줄었다가 커졌다가를 반복하는데 요즘에 좀 제일 커지고 있는 여태까지 그래도 상태인데 메이플 스토리는 건전하고 그래도 캐릭터가 그러죠. 좀 귀엽잖아요. 예, 리니지만큼 그렇게 크지는 않죠. 예, 아무래도 아주 리니지가 완전히 사행성 역대급이었을 거예요. 게임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메이플 스토리 같은 점잖은 게임도 초등학생까지 하던 게임이 점점 더 이게 사행 게임으로 돼버리는 수밖에 없는. 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김정은 선생님은 게임을 안 해보신 모양이니까. 근데 제가 이런 예를 좀 장하게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도박이든 게임도 일종의 도박이에요. 현대인은 나이 든 분들은 모르죠. 가족의 소중함이라든가 아니면 뭐 남녀 관계, 부부 관계의 소중함 이런 걸로 다 그 어떻게 보면 인생의 의미를 다 승화시킬 수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지금 젊은이들, 초중 고등학생들한테는 어려서부터 부모보다는 부모보다는 게임 속에 있는 길드에서의 어떤 조직, 그런 데서 자기의 욕망을 승화시키고 오히려 그런 데서 자기 욕망을 분출하는 그런 세대거든요. 그래서 내가 김종건 선생한테 늘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의 가족 개념이 지금 세대들한테는 통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욕망의 분출구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예전의 가족과 더불어 어떤 뭐 문중과 더불어 애헴하는 그 다음에 문중의 어른으로서 대우받는 제가 뭐 시제를 안 가게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옛날 개념하고 다른 거예요. 지금 어때요? 누가 더 문중에 많이 돈을 내냐 기부를 하냐 가지고 학렬자가 어리더라도 또 하나 우스운 게 학렬은 별 의미가 없어요 요새는. 현직 지위가 그 문중에서 누가 더 지위가 높냐 이런 걸로 따지는 거거든요. 제가 이걸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족의 개념, 우리 욕망의 분출구 모든 게 지금 변화되어 있는 과도기예요. 정치제도, 교육제도, 우리 욕망 분출제도 다 변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나라만 유독 강원랜드 저는 한 번도 안 갔습니다. 강원랜드라는 거기에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그 몰아놓으니까 전국에 있는 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걸 맛보고 자동차 끌고 가서 자동차 맡기고 게임하는 왜 이렇게 만드냐는 거예요. 오히려 도에 하나씩 만들어서 철저하게 뭐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가 몇 시간으로 제한을 해서 그런 식으로 차차차차 일본의 그 빠찡고 일본이 그 코로나가 막을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빠찡고 때문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일본이 바보라 빠찡고를 전국에 누구나 다 출입하게 만듭니까? 그러니까 이 정치하는 사람들 진짜 이게 또라이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열려 있어야 돼요. 교육제도, 정치제도, 우리 욕망 분출제도 이런 것들을 그냥 억누르는 것만으로 해서 우리 사회가 안정이 될 것이냐.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뭐 철학의 측면에서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상론은 이상론대로 현실론은 현실론대로 우리가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근데 만약에 이 도박장을 전국에 만들자 그러면 아마 국회의원 내장될지도 모르겠죠. 예. 어쨌든 다음 대통령 공약으로 그거 내세우면 무조건 되겠네. 저 같은 사람만 있으면 되겠죠. 아니 뭐 저 허경영 씨 같으면 하고 나왔겠다. 아이디어 주면 좋다고 하겠지. 허경영이요? 예. 그거 또라이 아니에요, 그 양반? 뭐죠 뭐 서울시장 나온다니까 뭐. 근데 그걸 뭐죠? 공탁금은 있나? 공천금 있죠. 아니 근데 10년 전에 자기 공약 내성을 지금 민주당이 그대로 다 하고 있잖아요. 웃어 되게 이상해. 집값하고 다 그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 김정호 선생님은 좀 그 정치 아니 진짜 성향이 이상하더라고요. 왜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때는 비난했는데 지금 정책이 그대로 정치 상황이 사회 상황이 흘러가는 거 보면 그 이상하죠. 그때 그 사람이 뭐냐면 지금 다 돈 얼마씩 무슨 나눠줄 거라고 하는데 그 지금도 50만 원씩 다 지금 나눠줬잖아요. 뭐 어떻든 간에 참 이상해 보면. 비난하면서도 자기가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걸 몰라. 김정호 선생은 안 받았어요? 받았죠 저도 당연히. 예. 개강자가 도둑을 걱정하니까 걱정하면서 공자에게 물었어요. 공자가 대답해서 말했다. 요거는 구차할 구자지만 요 구차할 구자는 한문에서 앞에 나오면 만일 여자우 보통 뜻이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실로. 진실로라는 이 부사가 들어가게 되면 실제로는 이제 가정의 의미로 번역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진실로 만일 그대가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비록 그에게 상을 주더라도 훔치지 않을 것이다. 이것도 역시 뭐예요? 덕치의 논리죠. 그러니까 도둑질이 많은 이유는 공자가 볼 때는 지도자가 그러니까 이 얘기는 실제로 정치 얘기보다는 뭐예요? 개강자라는 사람이 너무 욕망이 많아서 백성들의 어떤 그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로 이제 할 수 있다. 이제 비판적으로 대답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또 질문이 또 있어요. 개강자가 공자에게 정치에 대해서 물으면서 말하였다. 이걸 먼저 번역을 하세요. 개강자가 공자에게 정치를 물으면서 말하였다. 만일 무도한 자를 죽여서 그렇게 해서 그것으로서 도 있는 대로 나아가게 한다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강한 법치로서 예를 들면 이제 장개석 총통 같은 사람이죠. 예. 그 대만으로 와서 처음으로 무자비하게 그 법치를 했죠, 장개석이. 그래서 범죄자들을 보트에 태워서 태평양으로 내버려 수장시켰다라고 하는 어느 정도까지 그런 예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일화가 있죠. 전두환 때인가요? 삼천교육 때. 예. 저는 삼천교육 때 그 제 친구가 하사관으로서 거기 조교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에피소드를 아는데, 야, 참 무자비한 일이죠. 예. 공자가 대답해서 말했다. 저도 삼천교육 때 끌려갈 뻔했습니다. 아니 왜 아유 그러세요? 왜요? 이거 싫어합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인데 팔뚝에 제가 이제 병원에서 퇴원해서 얼마 안 돼 가지고 몇 군데 이제 붕대를 갖고 다녔어요. 팔에도 화상이 심해서 검문을 받았어요. 근데 검문에 불응하거나 삐딱하면 무조건 일단 끌려가요. 그러다가 이제 잘못되면 이제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실화가 있잖아요.
중학교 선생님과 삼천육대 억울하게 끌려가서 그 목봉 굴리고 목봉만 굴리는지 아세요? 예. 그 철조망 넘어서 도망치다가 총으로 쏴서 죽은 사람들 많습니다. 그게 그 할 짓입니까? 예? 그거 아무리 너무도 한 짓이죠. 죄를 졌다고 하더라도 입소를 시켜서 일반인들을 범죄자도 일반인 아닙니까? 예. 나치와 같은 논리죠. 큰 죄를 짓죠. 공자가 대답해서 말하기를 그대가 정치를 하는데 요 어찌 언자예요? 어찌 살인을 씁니까? 이 무도한 자를 죽여서 죽인다고 해서 이게 도있는데 가요? 그러니까 이게 뭐죠? 잘못 눌렀다. 보이나요? 네, 예. 결국은 시범 케이스라고 하는 거죠. 예. 제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 시범 케이스예요. 군대 가면 늘 듣는 얘기가 시범 케이스였어요, 옛날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대가 정치를 하면서 이게 밑에서 찍으니까 이게 메뉴랑 혼용돼서 그렇구나. 어찌 살인을 씁니까? 이게 이제 공자의 결론이죠. 그대가 선을 바라면 백성이 선해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이들 인용하는 대목이죠. 군자의 덕은 바람이고 군자지 덕은 풍이요 소인의 덕은 풀이다. 풀 위에 바람이면 반드시 넘어진다. 이거는 판본에 따라 상자도 되는데 더할 상자니까요. 가을 가짜도 돼요. 김종건 선생, 예. 여기서 군자가 무슨 뜻이에요? 혼자 위정자, 위덕자. 아, 여기서는 여기서는 위정자가 돼요. 예, 위정자. 여기서 소인은 소위는 백성이 돼요. 그렇죠. 위정자의 덕은 위정자의 특성은 바람과 같은 것이고 백성들의 특성은 풀과 같다. 풀 위에 바람이 불면 풀은 반드시 그쪽으로 넘어진다. 예, 한 10분 정도 쉬었다. 예.